분명히 거래처 사람이어서 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아직은 좀 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서먹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필요한 게 스몰 토크,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좀 이어가라라는 스몰 토크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좀 아직 안 친한 사람들 만날 때 좀 어색함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그럴 때 그럼 뭔가 운을 띄워야 되잖아요. 막 네.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그럼 어떡하지, 막 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별로 할 말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네. 굳이 뭐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나? 네. 라는 생각부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뭐 스몰 토크 할 때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식사하셨냐고도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식사한 게 왜 궁금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날씨가 왜 뭐 기상청도 아니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관심.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다. 말을 붙여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토크가 사실은 포착하는 지점은 날씨나 식사에 대한 지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친근함을 어떤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뭐 일단 딱 말을 건넸는데, 내가 뭐 밥 먹은 게 뭐가 궁금하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까, 이거? 그것부터 고민인데요. 약간은 이제 네. 꼬인 거죠. 꼬인 생각 자체가. 예, 약간은 제가 밥 먹은 게 왜 궁금하세요? 그럼 뭐 지금까지 밥 안 먹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굉장히 사실 대화를 이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거의 그런 사람이지, 거의 뭐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김 대리는 일을 좀 적게 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근데 뭐 박 대리님 우리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가시는 게 짜증나네.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스가 폭발하는 거네요. 네, 꽉 차 있다가. 네. 우선은 우리는 그래도 뭔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 필요한 스몰 토크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좀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게, 주변에서도 흔히들 얘기하는 게 날씨. 네. 날씨 얘기가 가장 편안하다. 네. 뭐 날씨에 대해서 별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진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날씨와 뉴스, 이게 양대 축이죠. 보통 스몰 토크에. 그런데 꼭 그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상대에 대해서 작은 변화 포인트를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 포인트요? 네, 예를 들자면 넥타이가 못 보던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스몰 토크의 주제고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관심을 한마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되고, 예. 그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하나의 토대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날씨나 뉴스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네요. 네.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도 됩니까? 약간은 칭찬이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그러면 상대는 그게 평가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지금 호감을 주고 있구나, 이 사람 나에게 굉장히 친근함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일단은 가벼운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무거운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막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이제 딱 만나자마자 총선 결과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어둡죠. 네. 사실은 정치 이야기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셔야 되는, 가족끼리도. 사실 별로, 왜냐면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의 주관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면 사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좀 지양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또 호감을 띄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표정이나 이런 것부터. 네. 일단은 의사소통 중에서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의사소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깊이 어떻게 보면 웃어주는 것. 미소. 네, 미소.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호감과 비호감에 대한 실험을 할 때 활짝 웃는 것을 포인트로 많이 둬요. 그래서 활짝 웃는 거, 상대방을 환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가질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의사소통보다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할 수 있죠. 호감을 갖는 태도. 네. 근데 이제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과 뭔가 통할 수 있는 주제를 또 찾고자 하는 니즈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관심사, 네. 뭐 음식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그런 걸 찾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이제 뭐 상대방한테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넥타이가 어떤 거냐면 막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냥 드물어요. 보통 어제 주말에 좀 그 파주에 있는 아울렛 샀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무슨 주제 아니야? 이제 날씨로 넘어가냐? 네. 뉴스로 넘어가냐? 그러지 마시고 뭔가를 대답을 하면 거기에 하나의 또 주제가 나옵니다. 아까 아울렛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울렛을 좋아하면 그래요? 파주 아울렛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날씨도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거기 가면 뭐 산책할 때도 많은데 참 뭐 이렇게 그렇죠. 거기 가서 무슨 뭐 어디 식당 가보셨어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연결되면서 사슬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깊고 넓게 해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뚝뚝한 말이 없는 직장 상사. 네. 좀 어려운 사람하고 단둘이 밥을 먹어야 된다. 네. 야, 이 상황.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내가 만약에 그 상사와 친해지려고 하신다면 되도록 단둘이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 얘기는 하지 마라. 네. 부장님 어저께 상무님하고 말씀 들으실 때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그분에 대한 사적 얘기니까 네네네. 그거보다도 우리들이 하는 일 이야기도 별로 좋지 않고 예. 또 아까 그 사모님하고 했던 이야기는 너무 센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사모님, 좀 예. 네, 그거보다는 이런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보통은 내가 직장 상사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한테 관심이 있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내가 대략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부장님 테니스 하셔서 그런지 팔뚝이 장난 아니시네요. 약간 이런 포인트라고 가만히 있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나 그런 얘기를 한마디 언급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연습. 근데 저기 최희진 님이 네. 살 빠졌다고 하는데 늙었다는 얘기로 들려서 조금 싫었다고. 네. 이것도 상대의 상황이랑 입장을 또 배려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스몰 토크가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네. 그래서 살 빠졌다고 할 때도 살 빠져서 어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살 빠지셨어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병약해 보이거나 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살 빠져서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사실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화를 이어져야 할 텐데 네. 갑자기 이제 맥이 끊어집니다. 맞아. 그랬어.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일단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다면은 상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주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랬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내 이야기 좀 해도 됩니다. 저는 어제요 하면서 뭔가 내 이야기를 가볍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 봐야죠 좀.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의 답변의 길이도 있지만 표정을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심지어 나를 안 본다 아예.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딴 데 보고 있다. 네. 그럴 때는 굳이 스몰 토크를 하지 않을 상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 둘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상대방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네. 스몰 토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러네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 한번 총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네. 우리가 날씨 얘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피를 마신다,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둘이 같이 경험하는 것.
지금 그 순간에 그곳에서. 네, 같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하나의 관심. 넥타이,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환대와 호응입니다. 와, 그렇군요. 진짜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대에 대한 깊은 호감을 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사가 나와요. 네네네. 그럼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 얘기도 하면서 약간 친근함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친근함을 형성시키는 하나의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 참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스몰 토크 어렵지 않네요.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